그래서 이쪽에다가 라이트를 하나 줄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도 선을 하나 적당히 그려줄게요. 요렇게 높이 조절을 해야 되니까 한 2m 이상 정도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위치는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꾸시면 되겠죠. 다시 장면으로 들어가서 가이드선을 하나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있죠? 요 부분에도 빛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좀 들이우도록 좀 맞출게요. 자,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가이드선을, 얘는 뭐 당연히 높지 않겠죠? 이렇게 높지 않을 거니까 적당히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럴 땐 장면으로 가셔서 다시 보시고 움직일게요. 이렇게 걸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어두울 수 있으니까 이쪽도 이렇게 밝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4개 정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포인트를 줘야 될 만한 아이템들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우선 이 복도 같은 경우 저는 면적을, 이렇게 퍼지는 면적을 제가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복도 쪽이나 바닥 쪽을 향하는 조명 같은 경우는 스팟을 쓸 거예요. 이렇게 스팟을 쓸 거고, 요런 데는 강렬하게 아래를 때리거나 뭔가 포인트 되는 빛이 좀 나왔으면서 이 벽도 좀 모양이 좀 비치면서 좀 나와야 되니까 요쪽은 IES를 쓸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 스팟, 복도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복도나 주방 쪽의 어두운 부분에 스팟을 사용하고, 바닥까지 면적을 조절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장식성 있는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주는 부분은 IES를 쓸게요. 자, 그러려면 조명을 꺼야지 얼마만큼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스팟 먼저 줄게요. 자, 그래서 스팟 주겠습니다. 스팟을 가지고 눌렀어요. 자, 그 다음에 우선 중간 정도보다 살짝 위에서 찍고 시작하는 거죠. 높낮이를 좀 조절해야 되니까 이쪽에 찍었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스팟을 따로 주세요. 복사해서 쓰지 마시고, 왜냐면은 이쪽도 값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쪽도 좀 따로 줄게요. 그래서 이쪽도 높낮이는 조절할 수 있고, 여기 가이드선에 있으니까 그쪽 가이드선이 잡히죠? 그 가이드선에 가는 근처에서 찍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2개 정도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느낌을 보도록 하려면 여러분들도 조명을 다 꺼야 얘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에다가 얘는요, 여러분, 요런 조명들 있죠? 요런 조명들은 그냥 이메시브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조명들이 있으면 모두 끌게요. 그래서 우선 기본 조명, 창문 조명 요것도 쓰고, 요 스팟은 그냥 뭐 이름으로 표시하시면 되시고, 얘를 없애면 반드시 지워주세요. 자, 우선 공 2개 붙이고 시작하는 거죠. 공 2개 붙이고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10만부터 출발하라고 그랬으니까 공 2개 붙이고 나머지 끄고 얘만 켰어요. 자,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보시면 이렇게 조명이 나오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앞이 밝아졌으면서 어떤 증상이 생기냐?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기본 조명과 얘가 뿌리고 있는 스팟 조명 사이에 그림자가 생기면서 다양한 그림자들이 중첩되면 생기면서 리얼리티를 강조할 수 있겠죠? 자, 값은요 똑같을 순 있고 뭐 어딘가가 더 밝을 수 있고,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면적에 따라서 여기 면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이쪽 면적은 조금 더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페넘브라 앵겔이나 콘 앵겔 값을 조정해서 이 폭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60으로 하면 훨씬 더 넓게 퍼지겠죠. 페넘브라를 뭐 45로 바꾸면 훨씬 더 넓게 퍼지겠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쪽에 또 포인트가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 하려면 값을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45, 28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이 정도 원하면 이 정도 원하는 거예요. 값도 무조건 10만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섞이고 있는지 모르겠으면 얘를 색깔을 바꿔볼게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우선 얘 빨간색 했어요. 요 지금 빨간색이 이만큼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첩된 부분들은 제가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지금 요렇게 지금 비치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이 섞이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지금 일부 천장까지 빛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기본 조명을 켜면 굉장히 밝아진단 말이죠. 요런 것들이 섞여야 돼요. 지금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쵸,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다시 끌게요. 자, 요런 부분들의 값이 다를 거예요. 어딘가를 좀 더 어두우면 조금 더 밝게 해주고, 밝으면 조금 낮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조절해야 돼요. 좋습니다. 자, 다시 얘는 빨간색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바꿔줄 거고, 여기 켈빈은 아까 전에 6500 켈빈이 아니라 저는 6200으로 했으니까 여기서 6200으로 또 맞춰주면 색 온도가 다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맞춰주고 6200 켈빈으로 맞출 거예요. 자,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고, 여기 보시면 얘가 생각보다 강렬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세게 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그림자가 세게 지니까 뭘로 할 수 있어요? 섀도우 레디우스, 반지름을 연하게 하면서 소프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얘는 10 정도 주고 출발할게요. 그럼 여기가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림자가 생김으로써 입체감이 더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포인트 조명, 국부 조명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렉이 걸려서 잠깐 멈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ES로 저는 지금 우연치 않게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았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는 이쪽 벽 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쪽에 여기 부분,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부분 어딘가가 좀 있어야 리얼리티가 살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가서 이번에는 IES를 쓸 거예요. 그래서 IES를 좀 섞어줄게요. 자, 여기 지금 가이드로 잡아놨으니까 좀 편하죠? 자, 여기서 IES 누르고, 여기 우리 잡아놨으니까 바탕화면에 이미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번호는 뭐 1번? 그냥 1번 넣어볼게요.
1번 넣어보고, 자 이번에도 자 여기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나 찍어 놓고 얘도 따로따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 따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면 값이 다르니까, 이 값과 이 값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얘는 헷갈리니까 이름을 꼭 바꿔 놓으세요. IES 라이트 하시고 가로 열고, 뭐 본인이 알아챌 수 있는 내용들로, 알겠죠? 뭐 테이블이라고 난 요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아 요 1번은 안 되겠는데 바닥까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우선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인텐시티 체크해 주시고 공 2개 붙이고 시작하라고 그랬죠? 자 이번에도 조명 끄겠습니다. 얘도 또 끄는 거예요. 이렇게 끄고 IES만 보는 거예요. IES만 또 실시간으로 보시고, 오케이. 벽을 향해서 이렇게 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원했던 건 요 아래쪽을 좀 때려주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교체해 볼게요. 이렇게 끄시고 교체하세요. 10번? 우선 10번으로 좀 교체하고 또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원했던 건 요런 거야. 이게 너무 또 아래를 향해서 막 이렇게 쨍하게 비치고 있는 뭐 그런 거는 좋지는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부 위에까지 이렇게 좀 비치고 있네. 오케이, 난 요거 좋아. 자 얘는 폭이나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값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셌으면 좋겠어. 그래서 20만 이렇게 맞추고 싶으면 맞출 수 있죠. 왜냐면은 이 옆에도 지금 때리고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맞췄습니다. 네, 잠깐 실시간 이제 끄고 잠깐 끄고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좀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배치된 게 거의 비슷해요. 알겠죠? 그래서 좀 잘 생각하시면서 구성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리얼리티를 강조해서 좀 이렇게 렌더를 해요. 지금 이렇게 일부 유튜브나 뭐 이렇게 학습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때려박고 다 넣고 한꺼번에 렌더하거든? 그렇게 하려면 컴퓨터가 워크스테이션급으로 굉장히 좋아야 돼. 좋아도 그렇게 렌더하기가 어려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야근하지 않는 비법이에요. 그냥 딱 룰 나오면 어느 정도 80% 퀄리티 나온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몇 개 포인트 딱 주고 끝내.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뭐 움직여야지 뭐 하지.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못 견디나? 네. 얘가 렌더링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니까 지금 10번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10번 정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쓰고 싶은 것들 써보고 피드백 받으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렌더링을 할 거니까 여러 장 잡으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렌더링을 하는지를 알면 이제 개별적으로 집에서 더 연습하시는 분들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눌러본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야. 여기에서는 많이 눌러본, 당연히 내가 딱 보면 훨씬 더 많이 알겠죠. 왜냐, 내가 뭐 실력이 뛰어나서 가르쳐 드린 거 그대로 하는데 많이 눌러봤기 때문에 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얘가 좀 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다시 리커버 되니까 리커버 받고, 그쪽 포인트 부분이 또 제일 강렬하겠죠? 지금 제 씬에서는 아일랜드 부분의 하이라이트가 제일 강렬하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걔가 또 타버리면 안 돼. 지금 대부분 대리석 상판이 좀 밝기 때문에 이렇게 타버리시는 분들은 타지 않게끔 조절을 해봐야 되겠지? 네, 좋습니다. 자, IS 한번 주고 저장 한번 때리고, 자, IS 전 10번 주고, 이쪽은 똑같은 거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알겠죠? 자,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해보고 요것도 뭐든 좀 해보시고 제가 또 하나씩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처음에는 저한테 도움받고 하시지만 나중에는 저보다 잘하실 거예요. 대부분 많이 눌러들 보니까 나중에는 값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따로 말을 안 해도 각자 다 잘해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ES 넣고 말씀드릴게요. 자, IES는 아까 10번 썼으니까 이 10번에서 적당히 여기다가 찍고, IS 값이 아까 20만이었던 것 같아요. 체크해 주시고 200000. 그 다음에 6200 칼빈 또는 요때는 색감이 좀 달라져도 돼요. 그냥 맞출게요. 6200 켈빈으로 톤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맞추고, 자, 이쪽에 이제 이쪽에는 요쪽에도 이제 조명을 하나 쓸게요. 자, 그래서 다른 거 쓸게요. 19번 아래로 많이 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번 쓰고, 자, 이번에 두 번째 거, 이거는 아일랜드라고 바꿀게요. 이렇게 아일랜드, 이렇게 아일랜드로 바꾸고 체크하고 공 두 개 붙이고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세요. 장면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다 끄고 여기 IES만 킨 상태에서 또 렌더링을 좀 돌려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요런 거 이렇게 보시면 하이라이트 선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이게 너무
위에만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위에만. 그래서 저는 지금 얘가 이렇게 위에만 비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얘를 위치를 조금 옮겨주든지 다른 걸로 바꿔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를 선까지 잡고 대부분 요게 보이실 거니까 요런데 이렇게 위치를 살짝 바꿔서 자, 요렇게 이쪽 부분에 이렇게 아래까지 같이 조금 핏이 떨어지도록 좀 바꿔봤습니다. 얘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19번은. 그래서 조금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죠. 얘가 너무 위에만 비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8번? 18번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느낌만 다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느낌을 찾아보세요. 네, 여기까지 조금, 네, 여기가 지금 요렇게 지금 핏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금만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만 좀 떨어지지 말고 여기 측면까지 좀 밝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여기가 이렇게 밝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위치로 조금 위치를 이동해 주기 위해서 조금 이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장면을 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요렇게. 보세요. 자, 요런 식으로. 여기가 좀 이렇게 밝아야 되겠죠? 그죠? 요런 느낌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좀 이렇게 밝아야 되겠죠? 요때 앞에 보시면 이 모서리가 살짝 깎여 있으면 훨씬 더 하이라이트 선이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 위에도 이렇게 하이라이트 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살짝 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살려서 얘를 재질감이 확실히 날 겁니다. 재질감이. 그러면은 여기도 값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6200켈빈으로 저는 맞출 거고, 6500켈빈 하실 분들은 6500켈빈 하시고, 이제 아까 적용했던 것들을 다 켜서 우선 얘가 밸런스가 맞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얘가 갑자기 환해졌죠. 하지만 그림자가 많이 생겼죠. 그럼 앞쪽이 환해졌죠. 그쵸? 요렇게 환해진 상태에 어떤 게 다르냐,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 그림자들이 잔뜩 생겼다는 거야. 요런 것들이. 여기 봐봐. 여기 지금 그림자가 한두 개 생긴 게 아니죠? 여러 개 중첩되면서 생기면서 입체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런 데도 그림자가 생겼잖아요. 그죠?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알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또 켜야 되겠죠? 그죠? 핵심은 이거예요. 야외 조명은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끼쳐. 야외 조명이랑 창문 조명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야외 조명과 창문 조명만 켰어요. 그러면 충분히 밝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 상태에서 기본 조명까지 켜면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조명은 훨씬 더 약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조명 킬게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이렇게 너무 화나죠? 그러면 어떤 걸 조절하느냐? 보세요. 자, 얘들로 조절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첫 순서가 그거야. 너무 밝아졌어. 그럼 뭐부터 줄여? 기본 조명부터 줄여. 알겠죠? 왜냐면 걔가 가장 넓은 면적이니까 걔를 죽이면 밸런스가 맞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것보다 쉽게 렌더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러면서 이게 모든 장소에 적용이 되면
이 방법론으로 여러분들이 밝기 조절이나 광 조절만 하시면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밝아. 그러면은 기본 조명부터 줄이는 거야. 우선 35 뭐 이렇게 줄여보고 또 밝으면 30.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밝기가 되면 파이널 컷을 그러니까 테스트 페이지를 출력해봐. 그 다음에 수정 보완해서 파이널 컷을 만드신 다음에 그래도 어둡거나 밝으면 포토샵으로도 수정이 가능해. 아시겠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35 하니까 딱 맞네? 이렇게 하면 돼. 나는 값을 알고 있어. 요 정도 우드랑 요 정도 우드면 내가 얼마 줘야 되겠다라는 게 느낌이 와. 그걸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눌러봐야지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자면 아이월 한 4 줬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그거 왜 반짝이냐? 이러면 얼마 줘서 그래? 그런 얘기 하고 있다고요. 알겠죠? 그게 이제 좀 눌러봐야지 아는 거예요. 저 값을 주면 이렇게 나온다고. 얘가 보여야 돼. 바닥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런 데 하이라이트들이 다 보여야 돼. 이런 데 지금 하이라이트 줬잖아. 그죠? 그죠? 요런 게 보여야 돼. 자, 이래서 이게 끝까지 돌려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미디엄으로 해놓고 테스트 페이지를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이 되면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해보고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끝날 때까지 오늘 끝날 때까지 계속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거냐? 대부분 상부장이 있으세요. 그럼 상부장 아래쪽에 어둡거든요? 그래서 간접 같은 거 주는 거 이제 공부해볼게요. 간접. 알겠죠? 간접이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수납장 어두우신 분 있어요. 수납장 뎁스가 깊어가지고 어두우신 분들이 있어요. 어둡게 두면 어떻게 밝아야 돼. 알겠죠? 그런 거 연습하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멈추고 다들 멈추시고 여기까지 같이 합니다. 모두 이쪽으로 가십니다. 일로 들어가시고 이쪽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준비해 주세요. 이쪽 주방 쪽으로 가주신 다음에 여기도 실시간이래. 그 조명을 또 다 끕니다. 이렇게 조명을 다 끕니다. 조명을 다 끄시고 자, 이쪽에는 이메시브로 주지 않고요. 이쪽에는 레탱글이 간접이 좋아요. 그래서 레탱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가시면 네, 해볼게요. 자, 이쪽에 같이 넣습니다. 자, 레탱글 라이트를 하나 넣을 건데 넓게 쓰지 않고요. 자, 넓게 쓰지 않고 자, 조그맣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부터 과감하게 대각선으로 갑니다. 지금 렉이 걸려가지고 잠깐 멈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면이 잘 안 잡히면 다시 ES 키 누르시고 이렇게 울퉁불퉁 하시면 위에서 하세요. 다 같이 위에서 하세요. 자, 잘 안 만들어집니다, 얘가. 자, 그럴 때는 위에서 대각선으로 면에 붙여서 만드세요. 면에 붙여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스케일로, 자, 같이 합니다. 스케일로 얘를 조그맣게 줄여줘. 가운데서 요렇게 줄여줘. 요렇게. 자, 이거 스케일로 줄이기가 어려우시면 요렇게 저랑 맞출게요. 요렇게 맞추시고, 요 폭을 제가 줄이겠습니다. 여기 V를 한 2, 더 작게 할게요. 1, 짧게 줘, 작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간접이 너무 길게 여기 끝까지 내려오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길게 하시고, 좀 짧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케일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딱 화살표의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잡고 얘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폭을 줄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내려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로테이트로 돌릴게요. 로테이트 Q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돌려 90도로 돌려. 아래를 향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래를 향해야 되니까 이렇게 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벽 쪽으로 가셔서 벽 쪽에 보세요. 여기죠? 벽 쪽에 가서 붙였어요. 겹치면 안 돼요. 겹쳐 있지 않게끔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방향키 아래로 하셔서 3mm 정도만 떨어뜨려 주세요. 살짝만 떨어뜨려 주세요. 자, 됐어요. 다 됐어요. 요렇게 하시면 간접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불 꺼놨으니까 여기만 실시간으로 좀 볼게요. 요렇게 지금 간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가 보이면 안 되죠, 여러분? 그쵸? 얘가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인비저블 시켜줘야 되겠죠? 인비저블. 그래서 인비저블 시켜주시고, 이 폭을 조금 더 아래로 내리고 싶으면 화살표를 잡아서 아래로 내리시거나 값을 올려주겠습니다. 50. 그럼 세게 들어오고 100. 더 세게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빛이 나기 시작하죠. 그쵸? 자, 제가 여기 면적을 이렇게 스케일로 잡고 이렇게 아래로 아래 끝까지 이렇게 늘리면 여기 폭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아래쪽이 더 환하게 비치면서 면적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면적을 커버할 수 있겠죠? 값을 올리세요. 이렇게. 근데 뭐 너무 하이라이트를 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데요. 자, 이런데 만약에 이런데 위스키장 있으면 실내등 같은 거 넣잖아요. 가구등 넣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이메시브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가구 매입등 7cm짜리 10cm짜리 이렇게 7cm짜리로 조그만 것들, 알겠죠? 이렇게 가구 매입등 같은 것들 넣어주시고, 이쪽에다가 IES나 이런 것들 복사해서 쓸 수 있겠죠? 이쪽에도 이렇게 보세요. 요런 거 있으면 이렇게 IES나, 알겠죠? IES 하나만 써볼게요. IES나 지금 이렇게 안쪽을 좀 밝게, 이렇게 위스키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라인 조명 같은 거 이렇게 쫙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진열대 같은데 그런 걸 써주셔도 되고, 자, 이쪽에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IES 하나 써볼게요. 이렇게 IES 1번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딱 찍었어요.
좋아요. 얘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천장에 붙어 있으니까 아래로 1mm 살짝만 떨어뜨려 줬습니다. 자,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는 체크하시고, 얘는 너무 세지 않으니까, 왜냐면 면적이 작잖아요. 공 하나만 붙이고 좀 라인을 볼게요. 일단 요렇게 비치죠? 요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붙여야 될 것 같네요. 잠깐만.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와, 우리 옆동 근처에서 불렀대. 요즘에, 아니 큰 불은 아닌데, 요즘에는 그 시래기실 때문에, 그지? 조심해요. 아, 이거 좀. 이때 타이밍 눌렀어야 되는데. 이 실시간을 자꾸 끄고 해야 돼요. 알겠죠? 지금부터는 실시간 보기보다는 그냥 일반 랜더 눌렀다 껐다 해야 돼. 왜냐면은 지금 범프 들어갔지, 빛 여러 개 들어갔지, 얘가 계산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일반 랜더, 실시간 랜더보다는 일반 랜더로 좀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런 것들을 좀 쓰면 잠깐 그러면 예시로 좀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보시면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요런 걸 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있으면 요런 것들 표현하시라고. 그냥 박스가 깊게 놔두지 말고 요런 것도 좀 이렇게 감각적인 소품들도 좀 연출을 해야 되겠죠? 이 노력들, 이런 걸 해야만 퀄리티를 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전 사망 선고를 해서 좀 껐다 키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버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셨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이제 우리 이런 방법이에요. 자, 6번째는 포인트 조명인데 국부 조명을 이용한 포인트 조명을 배치하는 거예요. 알겠죠? 바닥을 향하는, 머릿속으로 정리합시다. 바닥을 향하는 조명 같은 경우, 포인트 조명 같은 경우는 뭐 스팟을 사용하시고 소품이나 어떤 장식성 같은 것들을 좀 표현해야 되는 거, 포인트 테이블 같은 거, 아일랜드 같은 거, 그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뭐 IES를 활용하시면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전체적인 조명을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밝기를 맞추는데 어떤 것부터 맞춥니까? 기본 조명부터 다운 시키면서 맞추시고, 알겠죠? 그래도 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IES나 스팟이. 그 다음에 국부 조명을 맞추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야외 조명 같은 경우는 기본 밝기를 우리가 다 맞춘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시겠죠? 걔를 뭐 수정 보완해야 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순으로 우리가 오늘 제작했던 방법적인 부분들로 제작을 하시면
효과적으로 조명 몇 개 안 쓰고,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막 수십 개씩 넣거든? 터져. 알겠죠? 그리고 집에 못 가. 알겠죠? 현장 가서도 집에 못 가. 알겠죠?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딱딱 툭툭 하고 그냥 몇 개 딱 넣고 끝내야지. 그래도 퀄리티가 좋은데. 아시겠죠? 요게 제가 실무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래도 다 사진처럼 나오더만.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제 방법적인 부분들을 학습을 하셨으니까 실습을 통해서 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제작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할게요.